저 동양인 냄새가 역겨워요. 당장 저 사람 내보내거나 환불해주세요. 미국 뉴욕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모든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금발의 중년 여성과 그녀를 똑 닮은 20대 초반의 딸이었고, 그들의 손가락은 창가에 홀로 앉아 파스타를 먹고 있던 백발의 한국인 할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 순간 모두의 숟가락질이 멈췄고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켜보던 제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이제 막 2달째. 과거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한국인 손님이 오면 항상 그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섹션을 맡고 있었기에 강태성 할아버지를 직접 서빙하지 않았던 것이죠. 매니저 마이클이 당황한 얼굴로 모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손님? 그의 목소리에는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상류층 손님들로 항상 예약이 차 있었고, 불평 한마디가 온라인 리뷰로 이어져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저 아시아 노인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우리 식사가 완전히 망쳤어요. 양파랑 마늘 냄새가 진동하고 노인네 냄새까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런 경험을 해야 한다니 말도 안 돼요. 금발 여성 캐롤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이슨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필 강태성 할아버지는 오늘 아들이 출장을 떠나 혼자 외출했다고 했고, 영어도 서툴러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딸네 가족을 만나러 미국에 온 7순이 넘은 노인이었을 뿐인데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니.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강태성 할아버지가 있는 테이블로 향했고, 제이슨은 이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명문대 학자금 대출로 허리가 휘는 상황에서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의 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그 1년간의 시간,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존중,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환대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할아버지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전 강태성 할아버지가 처음 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의 장면이 제이슨의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들과 함께 방문했었죠. 미국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예약한 자리였고, 제이슨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이 레스토랑이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중 하나예요. 아들 강민수가 말했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한식이 아닌 서양 음식을 먹는 것이 불편해 보였지만 아들을 위해 기꺼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이슨은 그날 할아버지가 음식을 조심스럽게 맛보는 모습, 처음 접하는 맛에 살짝 찡그리다가도 아들을 위해 맛있다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냈던 시절 자신을 친손자처럼 대해주었던 호스트 가족의 할아버지도 생각났습니다. 그 뒤로 강태성 할아버지는 종종 혼자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아들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답답했던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제이슨을 만나러 레스토랑을 찾았던 것입니다. 제이슨, 오늘은 뭐가 맛있어? 서툰 영어로 물어보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서도 영어를 읽지 못해 항상 제이슨에게 추천을 부탁했던 그 모습, 그리고 계산할 때마다 고마워, 우리 손자랑 같아 라며 건네던 그 따뜻한 미소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혼자 식당에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이슨은 다른 섹션을 담당하고 있어 직접 서빙하지는 못했지만
들어올 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정갈한 차림새에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깔끔한 셔츠에 베스트까지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식당 중앙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냄새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매니저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매니저는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Sir, I'm afraid we have situation 매니저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제서야 자신을 향한 시선들과 수군거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스친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제이슨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저 아시아 노인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캐롤린의 딸 애슐리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테이블에서 동조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이 보였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이슨은 그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강태성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디 돈 언더스탠드, 뭐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손짓을 섞어가며 밖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고 목에 걸린 베테랑 배지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제이슨은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캐롤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아직도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명백한 위생 문제잖아요. 당신들이 직접 냄새 못 맡아요? 양파와 마늘 냄새가 온 식당에 퍼졌다고요. 매니저는 두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손님, 저희가 해결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캐롤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우리가 한 테이블에 $100 넘게 쓰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 아시아 노인네 때문에 식욕이 다 떨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강태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가득 찬 그의 모습에 제이슨의 참을성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배정받은 테이블의 서빙을 잠시 미루고 할아버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제이슨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제이슨, 내가 무슨 잘못했소?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이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단지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다른 음식 문화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이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니저를 향해 돌아섰고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이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이슨이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손님들이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식당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니저는 목을 가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이슨, 이건 내 담당 테이블이 아니야. 내일로 돌아가. 이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제이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캐롤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 이제 웨이터가 나서는군요. 당신의 동료를 데리고 가세요.
나이든 외국인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제이슨은 그녀를 무시하고 매니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 이분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십니다. 미국을 위해 싸우셨죠. 그런데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계세요. 그 말에 주변 테이블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제이슨,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업장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내 자리로 돌아가. 그때 애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라고요? 그 사람은 한국인 아닌가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몇몇 손님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것이 제이슨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모두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했습니다. 강태성 할아버지는 베트남에서 미군을 도와 싸우셨고 지금도 그 훈장을 목에 걸고 계세요. 당신들이 지금 모욕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제이슨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냄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깔끔하게 단장하고 오시는 분입니다. 이건 그저 당신의 인종차별적 편견일 뿐이에요. 그 말에 캐롤린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지불한 식사를 방해받지 않고 즐기고 싶을 뿐이에요. 매니저는 이제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제이슨,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와. 너와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토론은 없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이 강태성 할아버지와 마주쳤고 할아버지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이나 당혹감이 아닌 묘한 자부심과 감사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이슨은 더욱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잘못됐어요. 우리 레스토랑이 이렇게 인종차별을 용인한다면 나는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이슨의 말에 식당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강태성 할아버지는 그런 제이슨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이슨, 고마워요. 강태성 할아버지가 힘겹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너 일자리 잃으면 안 돼. 내가 그냥 갈게. 제이슨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건 할아버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침묵이 흐르던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군인 출신임을 짐작케 하는 단단한 체격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신사분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으니까. 한국 부대들은 우리와 함께 싸웠고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남자는 강태성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군대식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장님. 그 순간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몇 다른 손님들도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캐롤린과 애슐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 마이클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이슨, 내가 지금 우리 식당의 고객들 앞에서 다른 고객을 모욕했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야. 제이슨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일자리가 필요했지만 자신의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이클, 내가 모욕한 건 인종차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도덕 판단은 내 자유지만 회사 정책은 고객이 항상 옳다는 거야.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해고됐어, 제이슨. 지금 당장 유니폼을 반납하고 나가. 그 말에 주변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였던 남자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식당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식사하고 싶지 않군요. 그의 말에 몇몇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당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항의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마이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강태성 할아버지는 조용히 제이슨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이슨,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이 나가자. 더 이상의 분란은 원치 않아. 할아버지의 현명한 말에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에이프런을 벗어 카운터에 내려놓았고 강태성 할아버지와 함께 식당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몇몇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식당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명의 손님들이 결제를 요구하거나 이미 주문한 음식을 그대로 두고 일어섰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막 대형 사고를 친 것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이슨은 강태성 할아버지와 함께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들의 뒤로 연대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제이슨과 강태성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초여름 뉴욕의 선선한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함께 나온 손님들이 그들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베트남 참전 용사빌이 제이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식사는 망쳤지만 자네 덕분에 오늘 내 신념이 더 강해졌네.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말을 건넸고 한 여성은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뉴욕 타임즈에서 일하는 사라예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 인터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이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제이슨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강태성 할아버지는 깊은 눈으로 제이슨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젊을 때 베트남에서 미국 군인들과 함께 싸울 때 그들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오니 때로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지. 오늘 자네가 내 편에 서줘서 다시 한번 미국이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라라는 걸 느꼈네. 할아버지의 말에 제이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지금 직업을 잃었고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환대와 존중을 생각하면 오늘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찍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벌써 수천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제이슨과 강태성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고 거기에는 제이슨이 강태성 할아버지를 옹호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이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은 제이슨의 용기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존중하라, 인종차별 반대, 참전 용사 존경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레스토랑 이름도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런 관심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제이슨,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질 줄은 몰랐겠구나. 강태성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감사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했고 몇몇은 제이슨과 할아버지와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힘은 놀라웠고 불과 30분 만에 그들의 이야기가 뉴욕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방금 잃은 일자리와 밀려오는 학자금 대출 고지서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음 달 월세를 낼지, 어디서 새 일자리를 구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이슨, 나 때문에 너무 큰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네. 할아버지가 제이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볼까 하네.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한 일은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때 빌이 다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봐, 젊은이. 내 아들이 맨해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네. 경험 많은 웨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어. 관심 있나? 제이슨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방금 해고되었는데 벌써 새 일자리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감사합니다. 빌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자네 같은 청년이 아직 존재한다는 걸 보게 해줘서 말이야. 그날 저녁 제이슨은 강태성 할아버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강민수는 출장에서 급히 돌아와 있었고 상황을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강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이슨, 당신이 아버지를 도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다. 제이슨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받은 친절함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날 밤 제이슨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레이첼이 올린 비디오는 이제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여러 뉴스 채널에서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레스토랑의 소유주로부터 직접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이슨 씨,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이슨은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유명해졌기 때문에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가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내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 밖으로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제이슨은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비록 일자리는 잃었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고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도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강태성 할아버지로부터의 문자였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인 서툰 문자였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제이슨, 미국에 와서 가장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제이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슨은 레스토랑 소유주 데이비드 워커와의 만남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약속 장소인 센트럴 파크 근처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자신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데이비드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비즈니스맨다운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제이슨, 와줘서 고마워요.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제이슨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데이비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이클의 대응은 우리 레스토랑의 가치를 대표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의 영상이 퍼지면서 우리 식당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이슨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PR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손님이라도 인종, 나이, 출신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데이비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제이슨에게 밀어줬습니다. 우리는 회사 정책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직원들에게 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이슨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회사 정책과 함께 그에게 다시 일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더 나은 조건으로요. 그리고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강태성 씨와 그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우리 레스토랑의 VIP 고객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제이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미 빌의 아들이 제안한 새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다른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단지 소셜미디어 반응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네요. 데이비드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의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되었어요. 사실 제 할아버지도 이민자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였죠. 그 또한 비슷한 차별을 겪었어요. 어제 당신의 행동을 보며 제가 잊고 있던 가치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제이슨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이슨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강태성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그 레스토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VIP 대우를 받으며 모든 직원들이 존중과 친절함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고 레스토랑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제이슨은 빌의 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제이슨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다양성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강태성 할아버지는 미국에서의 남은 체류 기간 동안 제이슨과 자주 만났고 그들은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제이슨에게 자신의 베트남 전쟁 메달 중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용기에 대한 메달이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식당에서의 갈등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다양성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이슨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위기였지만 그 선택이 결국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편안함과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제이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후자의 선택이 때로는 어렵지만 결국 더 값진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만나실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